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됐다. 야, 홍주야, 왔어? 잘 지냈어? 잘 지냈겠냐? 내일 시험인데. 그냥 한 얘기야. 아이. 아, 근데 우리 내일 시험 잘 봐야 대학원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야, 너무 긴장하지 마. 할 수 있어, 은혜야. 아, 근데 어떡하지? 지난번에 집에 돌아가는 길에 가방이 다 쳐져서 3일 운동에 대한 특강 노트 다 날려버렸어. 뭐? 야, 그거 우리 특기잖아. 시험 90%라는데 어떡해. 어떡하긴 뭘 어떡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뭐. 아휴. 안녕? 오씨. 안녕? 뭐야? 뭐야? 사람이 들어온 거야? 아니, 누구세요? 야, 너 호스트잖아. 너가 허락해준 거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닌데. 에헤이, 학생 1. 너무 긴장하지 마. 3일 운동에 대한 특강을 빌어간다고? 아니, 그렇긴 한데요. 누구? 더 이상 할 말은 필요 없어. 너네들 도와주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5살에 한국 역사와 사랑에 빠지고 거의 10년 동안 한국말과 역사를 배워온 한행운입니다. 저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한국의 최초의 독립시위운동, 3.1운동 아주 배경부터 당일 과정, 그리고 결과 및 사회에 미친 영향까지 소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3.1운동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배경부터 가야겠는데요. 특히 이 첫 번째 사건은 외국인 학생들에게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혼자 연구하면서 찾게 된 사건인데요. 저는 아무리 고등학교 때도 그리고 차마 대학교 때도 이 사건에 대해 아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배우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사건은 바로 테프트 카수라 밀약 사건입니다. 테프트 카수라 밀약? 그게 뭐지? 근데 그거는 알아. 테프트 카수라 밀약은 역사 자료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지배권을 상실상 인정한 미국과 일본 간의 밀약으로 정해되어 있는데요. 정확히 이 밀약이 제정된 5년 뒤에 일제감정기가 본격적으로 한반도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왜 이런 밀약이 제정되었을까요? 이제 1900년대의 시작에 아주 놀라운 전쟁, 그리고 더 놀라운 승리자가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그 사건은 바로 러일 전쟁 때 일어나게 됩니다. 이 러일 전쟁에서는 일본이 승리하게 되는데요. 이 승리로 인해 일본은 대대적인 그리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테프트 카수라 밀약을 만들어 재결했습니다. 겉모습에는 일본은 헤이그 회의를 앞서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보호권 확립에 대해 양해를 구해두고자 밀약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계약서의 진실은 단순한 보호권보다 더 사약했습니다. 일본은 점령을 허락하는 영일 동맹을 원했습니다. 카수라 테프트 밀약을 통해 일본은 미국에게 필리핀 양보하여 한국의 주권을 장악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 사이에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통치성, 일본의 무단 통치를 서로 인정해주는 계약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 안에는 일본은 극동의 평화에 공헌하는 존재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5년 뒤에 본격적으로 일제강점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배경 사건에 대해 배우게 되었는데요. 이제 제 친구가 두 번째 사건에 대해 소개해 주도록 할 텐데요. 뚝뚝뚜둑뚝. 조홍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홍 선생님입니다. 행운 선생님께서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어서 1919년 1월의 고종 황제 독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종이 1919년 1월에 사과를 하는데요. 이때 독살당했다는 의혹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 공작원들에 의해 암살당했다는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의혹이 많았는데요. 주홍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 저희가 지금 3.1운동 당일날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부터 3.1운동의 거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학생층에 대해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 전에도 국내 학생운동은 이미 활치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학생들 간의 민족 그리고 독립적인 동맹이 이미 존재했습니다. 이제 항일의식은 동맹휴교나 치위운동으로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운동으로 인해 항일운동이 고조되었습니다.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학생층의 특징을 몇 개 소개해 줄 텐데요. 이제 첫 번째 특징은 적극적인 활동입니다.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사회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제 3.1운동 당시 앞서서 이 운동을 주도할 의지가 그만큼 더 강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두 번째 특징에 대해 얘기하면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다양성입니다. 이제 지역뿐만 아니라 종교별도 이제 학생, 동맹, 그리고 독립, 그리고 민족적인 동맹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이 관점에서만 봐더라도 이 학생층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어르신들과 상해에서 3.1운동 전 일제의 눈을 피하며 비밀스럽게 시민들에게 시위의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독립선언서의 복사본도 시민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3.1운동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의 자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한국 현대사에 대해 배우면서 학생층이 대표적으로 주도한 민주화 운동에 대해 많이 배우셨죠? 독립운동을 주도한 이 학생들은 이 토대를 세웠던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홍 선생님. 민족대표 33인의 등장은 독립선언서를 만들고 낭독했고 서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이 독립선언서에 대해 전했고 독립심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며칠 전이에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당일날으로 이어진 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초의 독립선언서는 1919년 2월 1일에 독립운동가 조조왕 선생님이 발표하신 2.1 대한독립선언서입니다. 이 선언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일본에 있는 유학생들에게는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같이 모여 2.8 독립선언서를 쓰게 됩니다. 이제 이 2.8 독립선언서를 도쿄에서 실제로 낭독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커다란 학생들이 주도하는 시위운동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저희가 드디어 당일날에 왔어요. 자, 여러분, 3.1운동 그 당일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월 3일에 33민족 대표님들은 3.1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여 본격적인 3.1운동이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바로 그 3.1운동 독립선언서입니다. 시민들은 이 선언서를 보고 대한독립 만세라는 외침을 하게 되었는데요. 답골 공원에서 시위운동 이후로 시위는 급속한 속도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대한독립 만세라는 외침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사회 다방면에서 사람들이 일어나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시위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 이 퍼진 과정을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성에 시작하면서 주변에 있는 도시 평택까지 퍼지면서 그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동그랗게 생긴 표시는 만명이 이산 잔명한 시위운동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별 모양의 표시들은 학살 등 폭력적인 진압이 이루어진 도시를 표시합니다. 자, 저희는 지금 3.1운동 현장에 있습니다. 어떤 참여자들이 보일까요? 숫자 통계에 따르면 50만 명 시위에 참여했는데 그 중에 사망자가 509명 그리고 구속된 자가 47,000여 명 가량이었습니다. 3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시위운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는데요. 1214회의 만세운동이 벌어졌습니다. 현재까지 기록 확인되어 있습니다. 3.1운동에 기초하여 임시정부가 수립됐는데요. 1919년 4월에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되었고 일본 제국의 침탈과 식민 통치를 거부하고 한반도의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위해 단합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고 국내외의 다양한 독립단체들과 즉시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시정부는 많은 문제들을 겪었는데요. 일본은 1930년 후반에 한국어의 사용을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 한국의 모든 민족주의적인 분열을 억압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임시정부가 분열되기 시작했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한국이 해방됐죠. 그리고 3년 뒤에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한국의 임시정부는 해산됐습니다. 이 발표에서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만 짚힌다면 학생들이 이 독립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표적인 학생운동 그리고 대표적인 3.1운동 주도자 유관순 열사에 대해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 당시에는 유관순 열사님은 겨우 15살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요. 유관순 열사는 독립운동을 시민의 책임뿐만 아니라 가족의 이념으로 받아들이면서 학창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유관순 열사님은 서울에 유학하다가 3.1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서울에서는 주로 학생들이 3.1운동 준비 과정에 참여했는데 이 과정에서는 유관순 열사님은 참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3.1운동에 참가하면서 유관순 열사님은 독립선언을 낭독한 과정에서 큰 영향을 받아 자신의 주도적인 의식을 발휘했습니다. 나는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운동의 의미, 이 3.1운동의 의미를 전달해야겠다는 강한 목적적인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들 간에 3.1운동이 너무나 퍼졌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기 위해 일제는 3월 10일에 전국적으로 휴교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때 유관순 열사님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에 있는 어르신들과 상의해서 독립선언서를 나누어줬습니다. 귀향한 뒤 사람들을 규합해서 3.1운동 한 달 뒤인 4.1운동을 천안, 평천, 아운의 장터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하게 됩니다. 유관순 열사님은 시위하다가 주도자로 체포되었습니다. 강한 항의를 했던 죄로 첫 번째 재판에서 5년형이라는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유관순 열사님은 이때에 16살입니다. 독립운동가로서 감옥 안으로 돌아가는 자체가 고문, 그리고 살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지냈어야 했다는 뜻이겠죠. 이 상황을 15살, 16살에 겪이게 되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노력에 의해 3.1운동은 전국적인 시위운동으로 펼쳐졌다. 유관순 열사와 같은 훌륭한 인물로 인해 학생운동은 독립운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